루파가 사라진 후 전 실험 장치를 부수고 명식을 뒤쫓았어요. 명식에게 조종당해 절 막으러 온 영광의 사자를 물리친 후 도착한 곳이 바로 여기예요. 명식이 수호신의 지식과 권한을 일부 빼앗아간 거 기억하시죠? 수호신이 빼앗긴 것은 정보예요. 그리고 그 정보는 기억으로 구현되죠. 그래서 그분 자신도 명식에 의해 융합되기 전 지식과 정보 일부를 일곱언덕의 중수로 옮겼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신 거예요. 임페라토르가 잊어버린 메시지라. 아마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하고 명식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는 정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옮긴 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특별한 주파수를 발견했어요. 그중 당신의 주파수와 비슷한 부분이 빠져 있었고요. 아마 당신에게 남겨주려고 분리해 두신 게 아닐까 해요. 제 생각에 이건 그저 길을 안내하는 것뿐. 수호신이 진정으로 당신에게 남기고자 하신 비밀 메시지는 여기가 아니라 바로 거기에 있을 거예요. 아까 여러분과 합류하기 전에 일곱언덕의 도시를 지나쳤어요. 제가 베어버린 콜로세움은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의 우승자는 여전히 루파와 의인으로 남아있어요. 그 잔성의 간부의 어빌리티는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게. 이번 일은 아마 시작에 불과할 거예요. 전에는 단지 명식의 목적이 잔성회의 도움을 받아 힘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중추에 침입하려는 것을 보면 아마 이 누락된 정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저쪽은 일곱언덕의 사냥터야. 사냥터 위에는 항상 사라지지 않는 흑조구름이 있어. 만조 시기가 올 때마다 일곱언덕 사람들은 모두 꿈틀거리는 잔상을 토벌하기 위한 사냥을 시작해. 흑조가 바로 이 모든 것과 관련이 있는 매개체예요. 수호신의 메시지가 가리키는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저도 알 수 없어요. 당신이 직접 가보셔야 할 거예요.
그래도 큰 위기는 넘겼으니까 일단 잠깐 쉬었다 가시죠. 루파, 가이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곱 언덕을 구경하고 싶어요. 당신이 말해줬던 소리가 듣고 싶거든요. 시원한 가을바람이 금빛 오렌지색 깃발과 풍경을 스쳐 지나갈 때 나는 소리요. 그럼 물론이지. 여길 떠난 다음 조금만 기다려줄래? 나 잠깐 할 일이 생각나서. Travel through a silver veil above the drifting hill. 미아 선수의 검이야. 내가 겨우 가지고 왔어. 그 괴물은 육체를 잃은 일곱 언덕의 많은 영웅들처럼 사라졌어. 적어도 유품은 가지고 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The envoy sails skies unknown, tales carved into stone. The land ignites, reveals beneath an obsidian sea, obsidian sea. 여긴 미아 선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곳이야. 그 사람이 일곱 언덕을 증오하는지 사랑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Banners gold, glory hangs beyond the Colosseum. A grand ingress, Griffin's fortress. 미아 선수가 블러드 바이버넘 얘기를 한 걸 들었어. 그건 검투사의 팬들이 선수한테 자주 주는 선물이거든. 그래서 난 미아 선수가 여기서 잠들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 The stones still hung with ancient war and blood beneath the leaves, beneath the leaves. 예쁘다. Griffin's call, 우리 도시는 영광의 도시야. 사람들이 마음껏 마시고 웃으면서 조각과 사냥을 즐기는 곳. 불처럼 타올라 승리와 패배를 적시고 모든 실망과 모든 희망을 품고 있는 곳이야. Fortress of stone, caress, Griffin's fall.
이건 나와 이 세상의 연결고리이자 내가 겪은 모든 것을 저는 여러분 곁에 있고 싶어요. 언제까지나. 분리와 융합, 그것으로부터 나온 힘. 이 순례자들의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나에게 맡겨줘요. 나에게 맡겨줘요. 내 손. 너무 아파. 부러진 것 같아.
펠로. 펠로가 지금 가진 걸로는 이게 최선이라 미안하대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따가 극단에 돌아가면 좀 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살아있다고. 살아있다니, 살아있으면 된 거지. 미안하네.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었어. 고맙네.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어. 펠로. 펠로가 극단에는 맛있는 음식이 더 많대요. 일등 항해사, 인원수 점검은 거의 다 됐어. 돌아갈까? 네. 일단 신입들을 데리고 돌아가 주세요. 빠진 게 없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할게요. 너 혼자 여기 두면 내가 마음이 안 놓여서 그렇지. 괜찮아요. 펠로랑 저는 매일 밖에서 물건을 주워오니까 이 정도는 문제 없어요. 게다가 요즘 단장도 바쁘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제가 맡는 건 처음이거든요.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이니까 실수하면 안 돼요. 뭐 월계관을 쟁취한 사람이 함께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겠네. 끝나는 대로 빨리 극단으로 돌아와. 내가 따끈따끈한 미트 소스 파스타를 한솥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네. 선실에서 빠뜨린 게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죠. 여기 남은 사람은 더 이상 없지만 남겨진 물건은 있을지도 몰라요. 순례선에 올라타더라도 꼭 챙겨야 할 물건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었겠죠. 물건... 펠로! 펠로가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아요. 펠로! 호흡은 약하지만 살릴 수 있어요. 펠로, 이 아이를 데려가자. 괜찮아. 펠로는 아주 다정해. 드디어 왔구나. 빨리 따끈따끈한 미트 소스 파스타로 몸 좀 녹여. 방랑자 먼저 주세요. 전 좀 이따가 먹을게요.
식기 전에 먹어. 나도 같이 갈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이 아이는 죽은 거 아니었어?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아까 선실을 봤을 때 이 아이는 분명 이미 아니, 왜 말을 할수록 꼬이지? 괜찮아요. 아직 살릴 수 있어요. 먼저 소독한 다음 괴사 조직을 제거하면 허둥거리지 말고 차근차근 해보죠. 다행이네. 일단 고비는 넘겼어요. 점점 나아질 거예요. 참,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다들 배불리 먹고 마셨어. 몸도 좀 회복됐을 거야. 근데 아직 정신을 완전히 차리진 못한 것 같아. 그렇겠죠. 위험한 바다에서 오래 떠돌다가 결국 또 낯선 곳에 다다랐으니까. 짠 바닷물에 젖은 스펀지처럼 몸은 붓고 무거워져서 배부르게 먹는다고 해도 금방 정신을 차리진 못할 거예요. 어떻게 하지? 네, 뭘 해드리면 좋을지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몸은 좀 괜찮아지셨나요? 그래, 많이 좋아졌네. 미트 소스 파스타 잘 먹었네. 정말 고마워. 처음 한 입 먹었을 때 밀려드는 맛이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네. 마거리트 패밀리 레스토랑에 앉아서 항상 먹던 브런치를 먹던 것처럼. 그땐 내가 그 메뉴를 평생 먹을 수 있을 줄 알았지. 그런데 얼마 전에 페가수스 한 소절을 조금 흥얼거린 걸 가지고. 또 페가수스인가요? 맞네. 배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같이 오페라를 부르던 사람들일세. 원하는 거라면 뭐든 부를 수 있었지. 단 수도의 사람들의 눈은 피해야 했지만 페가수스는 모두가 제일 좋아하는 오페라였거든. 만약에 이 오페라를 다시 듣게 된다면 싫어하실까요? 싫어한다고? 당연히 아니지. 페가수스는 최고의 오페라라네.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다들 그 오페라로 힘을 얻었는걸. 그 노랫말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살 수 있었다면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런 고생을 하게 되진 않았을 텐데. 말은 순례라고 하지만 가는 길엔 수많은 잔성이 도사리고 있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으니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나 같은 노인은 살아남았지만 안타깝게도 젊은이들은 난 그들이 생전에 남긴 소중한 것조차 가지고 올 힘이 없었네.
훨씬 많이 좋아졌어. 치료해줘서 고마워. 너희가 쓰는 진통제 로즈메리 약제점에서 산 거 맞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곳이라 자주 맡아본 냄새거든. 집이 그리울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 푹신한 소파나 약제점의 산뜻한 약초 냄새는 좋지만 교회 행사나 거기서 거기인 경문극은 싫거든. 만약 성녀께서 살아계셨다면 그분도 이런 애도는 좋아하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해.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며 자유가 꽃처럼 피어나. 그분이 자주 부르셨던 오페라의 가사야. 페가수스군요. 맞아. 자유로운 세계를 그려낸 오페라지. 거기선 단조롭고 엄격한 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자신의 신앙을 추구할 수 있거든. 강제로 따르는 수도의 집회, 예배일, 행동 강령. 심지어 어떤 오페라를 불러야 하는지, 어디서 웃어야 하는지도 다 정해져 있어. 고향으로 돌아는 가고 싶지만 지금의 라군나는 내 진짜 고향 같지가 않아. 순례를 할 때 우린 배 위에서 다 같이 별을 둘러싸고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를 위로했어. 어떤 사람은 하프를 연주하고 어떤 사람은 피리를 불었지.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 모두가 함께 자유롭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순례선도 내 고향이 될 수 있겠다고. 하지만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위험은 더 늘어났고 배에 남은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아끼던 공연 소품까지 파손됐어. 남은 사람들은 더 이상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됐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이젠 정말 모르겠어. 모두가 이런 일을 겪었다니. 엄격한 통제와 강제 유배, 동료들과의 이별까지. 벨로. 모두를 기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역시 월계관을 쟁취한 사랑. 로코코가 생각지도 못한 답을 주셨네요. 육체적 고통은 약과 음식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정신적 고통은 다른 치료법이 필요하니까요. 바로 오페라요. 다들 페가수스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사람들과 오페라를 부르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결정했어요. 환영식 오페라는 페가수스로 할게요. 네, 극단에는 구조된 순례자를 위해 환영식 오페라를 공연하는 전통이 있거든요. 극단에게 구조되고 다시 태어난 걸 축하한다는 뜻이죠. 그분들이 오페라를 듣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길 기원하고 싶어요. 펠로와 함께 선실을 확인하면서 가져온 물건 중에 그분들의 동료들이 생전에 아끼던 것들이 있었어요. 일부는 손상되긴 했지만 괜찮을 거예요. 로코코는 소품 담당자이기도 하니까 잘 고치면 오페라에 다시 쓰일 수 있을 거예요. 이러면 다들 동료들과 다시 함께 공연할 수 있게 되겠죠.
뉴문 하프, 소품총, 선박 파편, 바다 반지석. 전부 펠로가 가져온 것들이에요. 잘했어, 펠로. 맞아요. 펠로는 마음만 먹으면 배도 통째로 담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파수를 해석해서 이 물건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려줄 수 있어요. 펠로! 물건에는 사람들의 그리움이 담겨 있어요. 오페라는 이런 그리움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은 언제 정말로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런 말도 있죠. 하지만 극단은 모두가 간직했던 그 이념을 오페라에 엮어내서 입에서 입으로 영원히 이어지게 할 거예요. 높은 벽을 넘어 짙은 안개를 뚫어 부서진 뱃머리를 밟아 자유로운 황금 양모를 쫓아 북극성의 빛 아래에서 비상하리라. 모든 것이 오페라의 노랫말 같았으면 좋겠어요. 로코코가 꼭 물건들을 잘 수리해서 모두가 다시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겉보기엔 보잘것없는 선박 파편이지만 이건 순례선의 일부였어요. 여기엔 사람들의 두려움과 혼란이 담겨 있어요. 동시에 사람들의 강인함과 용기도 담겨 있죠. 네, 무대 장치로 쓰기에 딱 좋아 보여요. 어쩌면 무대 주변에 배치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가자, 펠로. 함께 선박 파편을 무대 위에 올려보자. 고맙습니다. 하지만 귀한 손님에게 무거운 물건을 나르게 하는 것은 극단의 예절에 어긋나는걸요. 펠로! 기본적인 무대 세팅은 일단 완성됐어요. 이 뉴문 하프에 담겨있는 주파수에 따르면 유배의 길에도 이 하프의 주인은 연주를 멈추지 않았대요. 모두의 마음을 음악으로 위로해주려던 연주자는 결국 바다 위의 흉악한 잔상에게 목숨을 잃었고 이 줄없는 하프만 남은 거죠. 맞아요. 그리고 하프의 주인은 연주로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요. 이 뉴문 하프에 딱 맞는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줄을 끼우면 계속 다른 사람을 돕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둠의 해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다 반지석은 모래사장에 묻히거나 조수에 가라앉기도 해요. 전설에 의하면 모든 바다 반지석은 어둠의 해변에 갇힌 영혼이라고 해요. 비바람이 불고 세월이 흐르면 바다 반지석은 결국 빛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때에 주워와야 해요. 네,
바다 반디석은 반짝반짝해서 정말 아름다워요. 별을 만들어야겠어요. 밤하늘에 빛나는 자유로운 별. 위치는 무대 중앙이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반짝반짝한 별빛이 어둠을 비추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물건들은 전부 오페라 소품으로 쓰일 수 있겠네요. 기본적인 무대 세팅도 일단 완성했고요. 고맙습니다. 이 물건들의 염원은 꼭 잘 전달될 거예요. 근데 아직 무언가 빠진 것 같아요. 바다 반디석이 충분히 밝지 않아서 그런가? 페가수스에서 북극성은 희망을 상징하니까 더 빛나야 하거든요. 방금 필리포가 다들 배 위에 있을 때 별을 에워싸고 노래를 부른다고 말했어요. 근데 선실에서 별 같은 물건은 없었는데. 네, 같이 가요. 선장, 내기 하나 할래? 간만에 날도 좋으니까 어디 해볼까? 이번엔 어떤 걸 걸래? 브렌트인가? 저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가보자. 필리포, 순례선 위에 있을 때 다들 별을 에워싸고 노래를 불렀다고 했죠? 아, 맞아. 지금도 기억나. 별의 그 눈부신 빛이 페가수스의 북극성 같았거든. 그럼 그 별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 별은 루카의 보물이야. 하지만 루카는 벨로. 루카가 깨어났대요. 루카가 엄마가 준 보물을 잃어버렸어. 바다 위에 있을 때 깜깜한 밤에도 반짝반짝한 별빛이
루카랑 모두를 지켜줬는데 모두 별을 둘러싸고 엄마가 불렀던 노래를 즐겨 불렀어. 엄마가 그랬거든. 별은 희망이라서 루카랑 모두를 지켜준다고. 이젠 보물도 없어. 더 이상 모두를 지켜줄 수도 없어. 펠로. 펠로가 그러는데 별은 우리가 찾을 테니까 루카는 빨리 쉬는 게 좋을 것 같대. 그치만 밖은 위험하잖아. 루카를 구해주느라 힘들었을 텐데 엄마가 다른 사람한테 폐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 루카가 푹 쉬는 게 폐가 되지 않는 길이에요. 루카 말대로 별은 모두를 지켜줘요. 그래서 루카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찾으려는 거예요. 그럼 루카, 오빠 말대로 푹 쉬고 있을게. 펠로는 루카 몸에 남은 별의 주파수를 구별해낼 수 있어요. 이 주파수를 기억하면 찾으러 갈 수 있을 거예요. 아까도 찾아봤지만 배에서 별 같은 물건은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도 전 찾으러 갈 거예요. 페가수스를 다 같이 한 번 더 공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두가 쓰던 익숙한 무대 소품도 공연에 올리고 싶고요. 물건에 남은 주파수, 그러니까 감정은 사용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별은 모두에게 있어서 희망의 상징이에요. 그런 강렬한 감정이라면 오페라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찾아보고 싶어요.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가능이란 때로 희망을 뜻하니까요.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가고 싶어. 집에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가고 싶어. 집에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맡겨줘요.
바다 안개. 네, 섬에서는 흔하거든요. 하지만 로코코가 바다 안개를 처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요즘 날씨에는 안개가 없는 게 정상이고요. 바티르는 평소처럼 물고기를 잡으러 갔고, 바다 안개에 예민한 라리 맞아요. 어쩌면 이번 바다 미로 같은 페가수스에는 안개가 끼기 전에 선박 파편인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일단 펠로한테 보관하라고 할게요. 작은 조개네요. 깨끗이 씻어서 미역이랑 소금을 조금 넣으면 간단하게 조개탕을 만들 수 있어요. 펠로, 조개도 넣어둬. 네, 펠로가 가르쳐줬어요. 전 간단한 것밖에 못하지만 펠로는 저보다 더 잘해요. 극단 멤버들은 모두 펠로가 한 요리를 좋아해요. 반짝거리는 게 있어요. 아, 바다 반지석이네요. 그래도 반짝거리는 물건을 찾았으니 절반은 성공한 거네요. 펠로가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아요. 펠로가 이 흔적에 별의 주파수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대요.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분간이 잘 안 되지만요. 방랑자의 주파수 감지 능력이 펠로보다 더 대단할 줄은 몰랐네요. 펠로! 안개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로코코가 숨바꼭질을 할 때의 바다 안개와는 달라요. 이 안개 미로는 어쩐지 익숙해요. 낯설지만 의심스러운 냄새. 익숙한 듯 하지만 달라요. 애는 썼지만 서투른 가짜 같아요. 페가수스에서 미로는 거짓말과 악의로 만들어져 있어요. 미로 안은 바다 안개처럼 어지럽고 어수선해서 종잡을 수가 없고요. 온갖 괴물들이 도사리는 미로의 중심에는 마왕이 살고 있어요. 마왕은 수없이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물건을 훔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정신을 통제하죠. 어쩌면
저처럼 오페라를 동경하는 사람이 오페라의 장면을 참조한 건 아닐까요? 네, 영웅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고, 연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하고 복잡한 방법을 쓴 걸까요? 영웅답지 않은 행동이에요. 마왕이 되기 위해서든, 영웅이 되기 위해서든, 이렇게 굳이 무대를 만들어낸 건 그걸 통해 뭔가 얻기 위해서일 거예요. 오페라는 희망과 용기를 줄 수도 있지만, 현혹과 기만의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알아보러 가죠. 무대 뒤의 사람이 대체 이 오페라 속에서 무엇을 얻으려는 건지. 바다 안개의 냄새가 평소와 달라요. 바다 안개, 잔상, 별, 습한 토지, 헌책장, 낡은 인형, 오래된 잡동사니, 핫초코, 오렌지까지. 역시 잔상이 있었네요. 미로 속에 괴물이 숨어있다니. 내가 연기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안개는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해요. 방랑자라고 해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죠. 괜찮아요. 실패를 바탕으로 올바른 길의 방향을 또렷하게 알 수 있으니까. 이건 황금 양모? 위에 남은 건 고룡의 숨결이에요. 일반적인 잔상은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을 거예요. 옮긴 흔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누군가 여기로 옮긴 것 같아요.